여러분의 화장실 친구 토일렛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 민병덕 의원 등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한 건 아니고 네. 아, 이거는 그렇게 갈리는 이슈는 아니네요, 그러면. 어쨌든 요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뜨거운데요. 토일렛 토크에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근데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좀 막히긴 하거든요. 이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좀 얕게 알아가지고 이거 좀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영어 단어를 해석하시면 되는데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2018년 때 경험했죠. 2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4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지면은 거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이 가치를 일정하게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정 화폐와 이 스테이블 코인 간에 일정 정도의 이제 딱 매칭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다. 혹시 테라 사태라고 기억하세요? 알죠? 네. 감옥 건도형. 네, 미국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네.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네, 그때 들어본 거.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테라 루나는 알고리즘 형태라고 해서 테라의 발행량의 일정 정도를 루나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테라의 가치가 너무 변동하면은 루나를 태워가지고 테라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를 못 시켰으니까 사기에 가깝고 그 알고리즘 시스템은 이제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법정 화폐랑 연동해서 운행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근데 같은 단어를 쓰지만 방식이 아예 다른 거네. 스테이블 코인 뭔지 이제 대충 알긴 알겠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의 내용이 뭔지. 우리나라는 ICO라고 해서 코인 발행 자체가 아직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ICO를 이제 허용해야지 사실 스테이블 코인들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화폐랑 연동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화폐는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법인 거죠. 원래 코인을 발행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에서 ICO를 해서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돌아서.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법안들이 왜 지금 시점에 발행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단어는 좀 들어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외국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발행을 좀 엄격하게 규제도 하고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거죠.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조차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를 좀 잘 만들어서 우리의 그 법 테두리 안에 넣자. 빅테크에서 뭐 메타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고 하는 그 트렌드가 있는 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좀 밀고 있기도 하고 법이 생겨나면서 그런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미국은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더 넓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 막 개발시키면서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유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경쟁이 있는 건 맞는 거죠. 후강한 경쟁이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에 이제 페이팔, 메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유럽은 들어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고, 이런 국가간 경쟁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이창용 총재도 얘기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얘기하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카카오랑 또 어디였죠? 네이버 이런 데서. 네이버랑 두나무 이게 그런 거구나. 그쵸. 업비트는 거래소긴 한데 두나무도 비슷하죠.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있으면 좋긴 하겠네.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 그 금융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만약에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K코인이라고 해봐요. 그럼 K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되면은 K팝이나 K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유통이 좀 원활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K코인이라는 브랜드를 다 인지해서 그게 원화 대신해서 K코인을 우리나라 와서 뭐 관광객들이 다 K코인 사가지고 다 K코인 다 써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점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은 기존의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고 싶은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란 거는 결국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독점하고 있던 화폐 권력이 기업한테 양도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발달하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편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금융 선진국은 해외 결제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미국에 친척이 있어. 200달러만 보내달래. 막 200달러 보내려면 되게 좀 귀찮은 여러 가지 미국 은행이랑 뭐 연동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 뭐 우리가 뭐 한국에서 우리 은행 환전도 거래하는 해야 것처럼 안 되잖아.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 그 친구가 지갑을 갖고 있고 나도 지갑을 갖고 있다고 하면 2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 친구 지갑에 보내주면 그 친구는 거기서 환전해가지고 바로 쓰면 되니까 이 중간에 귀찮은 과정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같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금융 거래를 하거나 네. 돈을 보내거나 이런 게 용이해진다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까 들어봤을 때 그 각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막 경쟁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에 보면 막 우리 구독 경제하면서 구독 막 여러 개 하면서 막 피곤해지듯이 내가 코인을 여러 종류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분산해서 막 관리해야 되는 게 나는 그게 좀 오히려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생각 드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우리나라 같이 법을 만들면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어느 정도의 그 예치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그리고 그 전에 뭐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뭔가 경험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잘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편한 건가? 약간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금융 시스템이 없는 해외에서는 이걸 거래하는 게 훨씬 낫죠. 오늘 듣고서 좀 이해했던 게 나 사실 이거 코인 시장 잘 모르니까 네. 내가 처음에도 비트코인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고 막 물어봤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다양 안 했고 이게 네. 내 입장에서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상 금처럼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나한테 느껴지는 게 더 강하고 네,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코인이라는 걸 쓰지만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거래의 거래수단. 용이성이 네. 높아지는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네. 네. 또 이제 이번에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부여시에서 지역 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게 있대요. 부여? 네, 부여.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거를 쓰려면 우리가 처음에 그 제로페이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둘 중에 결국에는 지역화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게 편하니까 훨씬 더 용이했잖아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처음에는 혹하지만 쓰기 편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거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정책 만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고도리의 당부 말씀이에요. 왜냐면 걱정돼. 뭐가 제일 걱정돼요, 근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실 잘 없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한테 이걸 맡겨서 이거를 그 기업이 이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뭐 해외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뭔가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뭔가 해외 사업에 뛰어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이상 사실 우리나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해야 할 이유는 잘 없어요. 그냥 신기술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일 거니까 우리도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 이상의 어떤 게 잘 안 느껴진다?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부터 전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었어서 계속 막아놓다가 이제 뭐 풀어주겠다고 아직 풀어주겠다는 확신도 없지만 그 풀어줄 거면 확실하게 그냥 확 풀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뭔가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앞다투어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뭐 시민들이 조금 이걸 활용하면 편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